정미자는 달력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남편 생일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칠순을 넘긴 나이가 되니 생일이 그저 한 살 더 먹는 날로만 느껴지죠. 하지만 미자 씨에게 남편 생일은 다른 의미였어요. 아들 내외가 오는 날이었으니까 여보, 올해는 뭐 해 먹을까? 남편 윤석이가 거실에서 물었다. 미자 씨는 부엌 찬장문을 닫으며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작년처럼 갈비찜 하면 되겠죠. 작년 생일날이 떠올랐어요. 아들 내외는 오후 5시에 도착했습니다. 미자 씨는 새벽부터 일어나 갈비를 재우고 야채를 다듬고 잡채를 만들었죠. 허리가 아파서 중간중간 주저앉아 쉬면서요. 윤석이는 거들지 못했습니다. 무릎이 안 좋아 오래 서 있질 못하거든요. 아들 민수와 며느리 혜진은 빈손으로 왔어요. 인사도 건성이었습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그게 다였죠. 선물은커녕 꽃 한 송이도 없었어요. 미자 씨가 몇 시간을 들여 준비한 음식들을 식탁에 차렸을 때 민수는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은 손톱을 만지작거리며 시계를 힐끔거렸죠. 어머, 갈비찜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혜진의 목소리엔 감사보다 당연함이 묻어났어요. 그들은 배불리 먹었습니다. 특히 민수는 세 그릇이나 비웠죠. 미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어요. 아들이 잘 먹는 건 좋은데 왠지 모를 허전함이 가슴에 차올랐습니다. 식사 후 설거지는 당연히 미자 씨 몫이었어요. 민수 내외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7시가 되자 일어섰습니다. 저희 가봐야 해요. 내일 일찍 일어나야 돼서요. 2시간 만이었죠. 미자 씨는 그들이 나간 뒤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뭘까? 이게 가족인가? 남편 생일을 핑계 삼아 밥이나 얻어먹으러 오는 건 아닐까? 올해도 똑같을 거예요. 미자 씨는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제 전화로 이렇게 말했거든요. 엄마, 이번 주 토요일 아버지 생신이죠? 저희 갈게요. 갈게요.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무엇을 준비할지,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한 말은 없었습니다. 미자 씨는 달력의 토요일 칸을 손가락으로 눌렀어요. 빨간 동그라미가 그려진 그 날짜를 보고 있자니 문득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왜 매번 나만 준비해야 하지? 왜 며칠 전에 와서 함께 장이라도 보고 음식이라도 같이 만들자는 말이 없을까? 왜 빈손으로만 와서 배만 채우고 갈까? 이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죠. 여보, 괜찮아? 윤석이가 아내의 굳은 표정을 보고 물었어요. 미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요. 정미자의 서운함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민수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넘었죠. 처음엔 새댁인 혜진을 이해하려 애썼어요. 서먹한 시댁 식구들과 어울리는 게 쉽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달라질 거라 믿었죠.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변하는 건 없었어요. 명절이면 민수 내외는 점심때쯤 왔다가 저녁 전에 떠났습니다. 차례상은 미자 씨 혼자 준비했죠. 혜진은 한 번도 부엌에 들어온 적이 없었어요. 거실에 앉아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혜진아, 나물 좀 묻혀줄래? 미자 씨가 한 번은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혜진은 고개를 들며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 요리 잘 못해요. 제가 하면 오히려 망칠 것 같아요. 그리고는 다시 핸드폰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죠. 미자 씨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서운해할까봐, 아들이 난처해할까봐 그냥 삼켰습니다. 그렇게 모든 명절이 흘러갔죠. 생일날도 마찬가지였어요. 미자 씨 생일엔 민수가 전화 한 통만 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바빠서 못 가요. 반면 윤석이 생일엔 꼭 왔죠. 하지만 손에 든 건 없었어요. 그저 준비된 음식을 먹으러 오는 것 뿐이었습니다. 미자 씨는 그때마다 속으로 생각했어요. 혹시 우리 집이 무료 식당인가? 작년 추석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미자 씨는 전날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동태전을 부치고 송편을 빚고 갈비찜을 만들었죠. 윤석이는 허리를 구부리고 상을 닦았습니다. 둘 다 예순을 훌쩍 넘긴 나이의 말이에요. 민수 내외는 11시에 도착했어요. 차례상이 다 차려진 뒤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길이 막혔어요. 변명은 그럴듯했죠. 하지만 미자 씨는 알았어요. 일부러 늦게 온 거라는 걸요. 일찍 오면 일을 해야 하니까요. 차례를 지낸 후 식사를 했습니다. 민수는 갈비찜을 4점이나 접시에 담았어요. 혜진은 송편을 6개나 먹었죠. 미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들이 잘 먹어서 기쁜 건지 아니면 화가 나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식사 후 민수는 소파에 누워버렸습니다. 아, 배불러. 좀 쉬어야겠다. 혜진은 화장실에 들어가 한참을 나오지 않았어요. 미자 씨는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기름기가 잔뜩 묻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가득했죠. 손이 시리도록 찬물로 씻어냈어요. 온수가 잘 안 나오는 낡은 집이었거든요. 2시간쯤 지나자 민수 내외는 떠났습니다. 잘 먹었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들이 나간 뒤 미자 씨는 주저앉았어요.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팠습니다. 윤석이가 다가와 아내의 어깨를 쓰다듬었죠. 수고했어, 여보. 미자 씨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수고했다는 말이 고마우면서도 서러웠습니다. 왜 아들은 이 말을 안 할까? 왜 며느리는 한 번도 도와주지 않을까? 그날 이후 미자 씨는 다짐했어요. 다음엔 달라야 한다고요. 하지만 다음이 와도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도요. 이제 남편 생일이 코앞입니다. 미자 씨는 부엌에 서서 냉장고를 열었어요. 갈비가 들어 있었죠. 어제 시장에서 산 거였습니다. 보기만 해도 한숨이 나왔어요. 여보, 미자 씨가 거실로 나가며 남편을 불렀습니다. 윤석이는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왜? 올해는 좀 다르게 해볼까요? 윤석이가 신문을 내리며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미자 씨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이었죠. 다르게라니? 여행이요. 당신 생일날 우리 둘이서 여행 가는 거예요. 윤석이는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수가 온다잖아. 그러니까요. 민수가 올 때 우리는 없는 거예요. 미자 씨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손을 꼭 잡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당신 생일인데 왜 우리가 준비만 해야 해요? 민수 내외는 매번 빈손으로 와서 먹기만 하고 가잖아요. 올해는 우리가 즐기면 안 돼요? 윤석이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들이 섭섭해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먼저 들었죠. 그래도 그렇지. 아들이 오는데 우리가 없으면 어때요? 미리 와서 준비를 도와준다면 모를까. 당일날 와서 먹기만 하는데요. 미자 씨의 목소리가 조금 높아졌어요. 쌓여온 감정이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윤석이는 아내의 손을 가만히 잡고 있었어요. 사실 그도 서운했거든요. 아들이 자신의 생일을 챙긴다기보다는 그저 의례적으로 오는 것 같아 씁쓸했습니다. 선물 하나 없이 와서 배만 채우고 가는 모습이 안타까웠죠. 어디로 갈 건데? 윤석이가 물었습니다. 미자 씨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일본이요. 오사카? 당신이 가고 싶다고 했잖아요. 작년에 윤석이는 TV에서 오사카 여행 프로그램을 보며 말했었어요. 한번 가보고 싶다고요. 하지만 미자 씨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남편에게 미안했어요. 자신만 서운해하고 남편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게요. 진짜 가도 돼? 윤석이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 생일인데 당연하죠. 우리 당당하게 가요. 그날 저녁 미자 씨는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손녀가 알려준 여행 사이트에 들어가 항공권을 검색했어요. 남편 생일 당일 오전 출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숙소도 예약했죠. 오사카 시내 중심가의 깔끔한 호텔이었어요. 결제를 마치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했어요. 민수가 뭐라고 할까? 혜진이 뭐라고 생각할까? 하지만 미자 씨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내 맘대로 할 거예요. 윤석이는 옆에서 아내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내의 단호한 모습이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조금 자랑스럽기도 했죠. 민수한테 말할 거야? 아니요. 당일날 알 거예요. 미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 같은 건 아니었어요. 다만 한 번쯤은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 싶었습니다. 아들 내외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남편과 단둘이 특별한 날을 보내고 싶었어요. 노트북을 덮으며 미자 씨는 달력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이틀 남았어요. 토요일 남편의 칠순일 생일. 그날은 더 이상 준비하고 설거지하는 날이 아닐 겁니다. 오사카의 거리를 걸으며 남편과 손을 잡고 웃는 날이 될 거예요. 금요일 아침 미자 씨는 일찍 눈을 떴습니다. 여행 가방을 꺼내야 했어요. 다락방에 보관해둔 캐리어를 꺼내려니 먼지가 수북했죠. 몇 년 만인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아휴, 이게 언제 적 거야. 가방을 닦으며 미자 씨는 웃었어요. 마지막 여행이 언제였을까? 민수가 대학 들어가기 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가족 셋이서 제주도에 갔었죠. 그 후론 여행다운 여행을 한 적이 없었어요. 윤석이도 자기 가방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옷을 몇 벌 넣고 세면도구를 챙겼어요. 미자 씨는 여권을 확인했습니다.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서 다행이었죠. 약도 챙겨야지. 윤석이의 혈압약, 미자 씨의 소화제. 나이 들어가는 게 실감났어요. 예전엔 몸 하나 달랑 들고 떠났는데 이젠 챙길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을 먹은 뒤 미자 씨는 거실을 청소했어요. 이상한 일이었죠. 내일 집을 비울 건데 왜 청소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평생의 습관이란 게 무섭다는 걸 새삼 느꼈죠.
오후 4시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민수였어요. 엄마, 내일 몇 시쯤 가면 돼요? 미자 씨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어요. 아들 목소리를 듣자니 문득 마음이 약해졌거든요. 이러는 게 맞나? 너무한 거 아닐까? 엄마, 아, 응. 5시쯤? 미자 씨는 애써 평소처럼 대답했습니다. 민수는 짧게 알았다고 하고 끊었어요. 미자 씨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괜찮아? 윤석이가 물었어요.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어요. 아들을 속이는 것 같아서요. 아니, 속이는 게 맞았습니다. 여행 간다는 말을 안 했으니까요. 저녁을 먹고 미자 씨는 메모지를 꺼냈어요. 뭔가 남겨야 할 것 같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떠나기엔 양심이 걸렸죠. 민수야, 아빠 생일인데 우리도 여행 좀 다녀오마.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먹고 가거라. 그렇게 쓰고 나니 또 찢어버렸어요. 너무 건조한 것 같았습니다. 다시 썼죠. 민수야, 아빠랑 나랑 여행 갔어. 갑자기 가게 돼서 미리 못 알려줬네. 이해해라. 반찬은 냉장고에 있단다. 이것도 아닌 것 같았어요. 여러 번 고쳐 쓴 끝에 미자 씨는 이렇게 남겼습니다. 민수야, 아빠 생신이라 둘이서 여행 다녀온다. 오사카 3일 코스야. 오랜만에 아빠랑 둘이 시간 보내려고. 너희도 좋은 주말 보내라. 엄마가 메모지를 식탁 위에 놓았어요. 내일 아침 일찍 떠날 거니까 민수가 오면 이걸 보겠죠. 미자 씨는 메모지를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 아들이 실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여보, 자자. 윤석이가 불렀습니다. 미자 씨는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잠이 올 것 같지 않았습니다. 옆에서 남편의 숨소리가 들렸죠. 규칙적인 호흡. 벌써 잠든 모양이었어요. 미자 씨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비행기를 탈 거예요. 오사카의 거리를 걸을 겁니다. 남편과 단둘이요. 그 생각을 하니 조금씩 설렘이 밀려왔어요. 동시에 걱정도 몰려왔습니다. 민수가 화낼까? 혜진이 뭐라고 할까? 하지만 미자 씨는 이불을 턱까지 끌어올리며 중얼거렸어요. 한 번쯤은 괜찮아. 토요일 새벽 5시 알람이 울렸습니다. 미자 씨는 벌떡 일어났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긴장감이었죠. 윤석이도 눈을 떴습니다. 오늘이구나. 둘은 조용히 씻고 옷을 갈아입었어요.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신발을 신으며 미자 씨는 집안을 둘러봤어요. 익숙한 공간이었죠. 이 집을 비우고 떠난다는 게 묘하게 느껴졌습니다. 가자. 윤석이가 먼저 문을 열었어요. 미자 씨는 한 번 더 집안을 돌아본 뒤 문을 닫았습니다. 열쇠를 돌리며 가슴이 콩콩 뛰었어요. 택시를 타고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도로가 한산했어요. 창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보며 미자 씨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는구나. 정말 우리끼리 여행을 가는 거구나.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을 했어요. 수화물을 붙이고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면세점을 지나며 윤석이가 말했어요. 커피 한잔 할까? 둘은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공항의 아침 풍경은 활기찼어요.
여행 가는 사람들, 출장 가는 사람들, 모두들 어딘가로 향하고 있었죠. 민수가 지금쯤 일어났으려나. 미자 씨가 중얼거렸어요. 윤석이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자고 있을걸. 주말인데. 비행기 탑승 시간이 됐습니다. 둘은 게이트로 향했어요. 좌석에 앉으니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떠나는구나. 이륙하는 순간 미자 씨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우리 집이 있겠죠. 민수는 아직 모를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 없다는 걸요. 비행기 안에서 미자 씨는 기내식을 받아들었습니다. 간단한 샌드위치와 주스였어요. 윤석이는 맛있게 먹고 있었습니다. 이거 괜찮네. 남편의 밝은 표정을 보니 미자 씨도 기분이 좋아졌어요. 잘한 결정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서울, 미자 씨네 집 앞. 민수의 차가 도착했습니다. 5시였어요. 약속 시간에 딱 맞춰 온 거였죠. 혜진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빨리 먹고 가요. 오늘 약속 있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대답이 없었어요. 다시 눌렀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이상하네. 안 계신가? 민수는 열쇠로 문을 열었어요. 집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거실에 불도 꺼져 있었죠. 어머니, 아버지,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어요. 민수는 방으로 가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죠. 화장실도 부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게 무슨 일이지? 혜진이 식탁 위 메모지를 발견했습니다. 여기 뭔가 있어요. 민수가 달려와 메모지를 집어들었어요. 읽는 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여행을 갔다고? 오사카요? 갑자기. 혜진도 어리둥절한 얼굴이었어요. 민수는 메모지를 다시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버지 생일인데 부모님이 없다니. 이건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전화해봐요. 혜진의 말에 민수는 엄마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는 가는데 받지 않았어요. 한 번 더 걸었습니다. 여전히 통화 연결음만 울렸죠. 왜 안 받으시지? 민수는 난감한 표정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여행을 간 게 맞나 봐요. 냉장고 문을 열어보니 반찬이 담긴 용기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갈비찜도 있었어요. 이미 다 만들어둔 거였죠. 반찬은 준비해 놓으셨네요. 혜진이 말했습니다. 민수는 갈비찜 용기를 꺼내 들여다봤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지 않는 차가운 갈비찜이었습니다. 엄마가 언제 만들어 놓은 걸까? 어제? 그제? 어떻게요? 여기서 먹고 갈까요? 혜진의 물음에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가자. 둘은 집을 나섰어요. 문을 잠그며 민수는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당황스럽기도 하고 묘하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왜 미안한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차에 타자마자 혜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미리 말씀은 하시지. 우리 헛걸음한 거잖아요. 민수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핸들을 잡고 시동을 걸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헛걸음일까? 매년 우리가 온 건 뭐였을까? 비행기가 간사히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미자 씨와 윤석이는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을 빠져나왔어요. 오후 1시쯤이었죠. 날씨 좋네.
윤석이가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햇살이 따사로웠어요. 미자 씨는 가방을 끌며 미소 지었습니다. 호텔 먼저 갈까요? 둘은 공항버스를 타고 시내로 향했어요. 창밖 풍경이 낯설면서도 신기했습니다. 일본어 간판들, 깔끔한 거리, 오가는 사람들. 모든 게 새로웠죠. 호텔에 짐을 풀고 나오니 오후 2시였어요. 미자 씨는 호텔 로비에서 관광 지도를 펼쳤습니다. 도톤보리 가볼까요? 유명하다던데. 윤석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둘은 손을 잡고 거리로 나섰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남바역에 내렸죠.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였어요. 도톤보리 운하를 따라 걸었습니다. 형형색색의 네온사인, 거대한 게 모형, 달리는 남자 간판. 미자 씨는 연신 사진을 찍었어요. 윤석이도 즐거워 보였습니다. 여기서 타코야키 먹어볼까? 노점 앞에 서서 윤석이가 물었어요. 미자 씨는 주문을 했습니다. 서툰 영어와 손짓으로요. 따뜻한 타코야키를 받아들고 둘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뜨거워. 윤석이가 호호 불며 한 입 베어 물었어요. 미자 씨도 먹어봤습니다. 겉은 바삭하고 속은 부드러웠죠. 맛있었어요. 이거 민수가 좋아했을 텐데. 미자 씨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윤석이는 아내를 쳐다봤어요. 걱정돼? 조금요. 미자 씨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아들이 집에 갔을 시간이었습니다. 메모를 받겠죠.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화가 났을까? 섭섭해했을까? 전화 한 통 해볼까요? 윤석이가 제안했습니다. 미자 씨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나중에 하죠.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미안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당당하게 여행 중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둘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쇼핑몰에 들어가 구경도 하고 카페에서 커피도 마셨어요. 저녁 때가 되자 배가 고팠습니다. 오코노미야키 먹으러 가자. 윤석이의 제안에 미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식당에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주문한 오코노미야키가 철판에서 지글지글 익어가는 모습을 보며 미자 씨는 생각했어요. 집에서라면 지금쯤 설거지를 하고 있었겠죠. 민수네외가 먹고 간 그릇들을 닦으며 허리 아픈 걸 참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 미자 씨는 남편과 마주 앉아 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거지는 식당 직원이 할 거고요. 맛있겠다. 윤석이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자 씨는 남편을 보며 웃었어요. 이 사람의 생일인데 이렇게 보내는 게 맞는 거 아닐까요? 오코노미야키를 다 먹고 나왔을 때 해가 지고 있었어요. 도톤보리의 밤 풍경은 더 화려했습니다. 네온사인이 운하에 반짝이며 비쳤죠. 예쁘다. 미자 씨가 감탄했어요. 윤석이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고마워, 여보. 왜요? 이렇게 여행 계획 세워줘서. 미자 씨는 남편의 손을 덥석 잡았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당신 생일인데 당연하죠. 둘은 천천히 호텔로 돌아갔습니다. 발은 좀 아팠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자유로움이었죠. 호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우니 피곤이 몰려왔습니다. 미자 씨는 휴대폰을 꺼냈어요. 부재중 전화가 3통 있었습니다. 모두 민수였죠. 전화 왔네. 윤석이가 물었어요. 내일 하죠.
오늘은 그냥 쉬어요. 미자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아직은 현실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조금 더 이 기분을 느끼고 싶었습니다. 일요일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잠을 설쳤거든요. 어젯밤 내내 생각했어요. 왜 부모님이 갑자기 여행을 가셨을까? 혜진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커피를 한 잔 내려 마시며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엄마한테 전화를 다시 걸어볼까? 하지만 손이 움직이질 않았어요. 문득 작년 생일날이 떠올랐습니다. 민수는 그날 회사 일 때문에 정신이 없었어요. 부모님 집에 가기 직전까지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었죠. 혜진은 내키지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꼭 가야 돼? 응. 아버지 생신이잖아. 마지못해 간 거였어요. 의무감으로요. 도착해서도 민수는 회사 일이 신경 쓰였습니다. 식사 중에도 몇 번이나 핸드폰을 확인했죠. 엄마가 만든 음식들을 보며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 한마디 안 했어요. 당연하게 여겼던 겁니다. 엄마니까, 아버지 생신이니까 이 정도는 준비해 놓으실 거라고요. 우리가 너무했나? 민수는 중얼거렸습니다. 돌이켜보니 부끄러웠어요. 매번 빈손으로 갔던 것, 미리 가서 준비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 먹기만 하고 설거지 한 번 안 했던 것,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부모님은 예순을 넘으셨어요. 엄마는 허리가 안 좋으시고 아버지는 무릎이 불편하십니다. 그런데 민수는 한 번도 그걸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명절 준비도 생일 준비도 모두 부모님 몫이었죠. 당연한 게 어디 있어. 민수는 자책했습니다. 혜진도 마찬가지였어요. 시댁일을 거들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아내에게 부탁하지 않았고요. 둘 다 편한 쪽만 택했던 겁니다. 점심때쯤 혜진이 일어났어요. 왜 벌써 일어났어요? 잠이 안 와서. 민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전화해봤어요? 아니, 아직. 혜진은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다가 뭔가 생각난 듯 말했어요. 어제 어머니 집 냉장고에 반찬 많았잖아요. 우리가 가져올 걸 그랬나?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가져오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애초에 우리가 준비했어야 하는 거 아니었을까요? 오후가 되어서야 민수는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연결이 됐어요. 여보세요? 엄마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민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 나야. 아, 민수야. 미안하다. 갑자기 여행 가게 돼서 말 못했네. 괜찮아요. 잘 계세요? 응, 재밌어. 아빠도 좋아하시고. 엄마 목소리에서 행복이 느껴졌어요. 민수는 왠지 목이 메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뭐가? 그동안 너무 신경 못 써서요. 매번 빈손으로 가서 먹기만 하고. 미자 씨는 전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오는 것만으로도 좋았어. 하지만 민수는 알았어요. 괜찮지 않았다는 걸요. 그래서 엄마가 이런 선택을 한 거잖아요. 다음에 제대로 할게요. 미리 가서 같이 준비하고 선물도 준비하고. 알았어. 고맙다. 전화를 끊고 민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혜진이 옆에 와서 물었어요. 어머니 뭐래요? 잘 지내신대. 다행이네요.
민수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우리 앞으로 달라져야 할 것 같아. 무슨 말이에요? 명절이나 생신 때 미리 가서 같이 준비하자. 우리도 뭔가 해야지. 혜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요. 제가 요리는 못해도 설거지는 할 수 있죠. 민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제야 깨닫다니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화요일 오후 미자 씨와 윤석이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일간의 여행이었어요. 짧았지만 충분했죠.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낯익은 집 냄새가 났습니다. 미자 씨는 가방을 내려놓으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역시 우리 집이 편하네요. 피곤하다. 좀 쉬어야겠어. 윤석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미자 씨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였어요. 차 한 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휴대폰을 확인하니 민수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갈게요. 미리 가서 같이 점심 준비하려고요. 아빠 좋아하시는 메뉴로 만들어요. 미자 씨는 문자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어요. 아들의 말투에서요. 그래, 오너라. 엄마가 재료 준비해 놓을게. 답장을 보내고 미자 씨는 거실로 나갔습니다. 윤석이에게 문자를 보여줬어요. 민수가 다음 주에 온대요. 미리 와서 같이 준비한대요. 윤석이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래, 잘 됐네. 우리가 여행 간 게 효과가 있었나 봐요. 미자 씨는 남편 옆에 앉았어요. 윤석이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했어, 여보. 덕분에 좋은 여행했어. 저도 좋았어요. 오랜만에 당신이랑 단둘이 시간 보내니까. 둘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토요일이 됐습니다. 아침 10시쯤 민수의 차가 도착했어요. 혜진도 함께였습니다. 이번엔 손이 비어 있지 않았죠. 과일 바구니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 민수가 현관에서 인사했습니다. 미자 씨는 놀란 표이었어요. 이게 뭐니? 늦었지만 아버지 생신 선물이에요. 민수는 꽃다발을 아버지께 건넸습니다. 윤석이는 어색하게 받아들었어요. 생일 선물을 받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고맙다. 혜진도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안 해요. 제가 할게요. 말씀만 해주세요. 혜진은 앞치마를 두르고 싱크대 앞에 섰습니다. 미자 씨는 며느리를 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이게 정말 혜진이 맞나 싶었죠. 민수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행 어떠셨어요? 좋았지. 엄마가 계획 다 세워서 편하게 다녀왔어. 다음엔 저희도 같이 가요. 가족여행으로. 윤석이는 아들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뭔가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점심 준비가 끝났어요. 이번엔 민수와 혜진이 상을 차렸습니다. 미자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의자에 앉아 있었죠. 오랜만에 손님 대접받는 기분이었어요. 어머니, 앉으세요. 저희가 할게요.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민수가 먼저 잔을 들었어요.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건강하세요. 고맙다.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사카 여행 이야기도 하고 민수 회사 이야기도 했어요. 분위기가 화기애애했습니다. 식사 후
민수와 혜진은 설거지를 했어요. 미자 씨가 거들려고 하자 민수가 말렸습니다. 엄마는 쉬세요. 저희가 할게요. 미자 씨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하는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이 보였어요. 뭔가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윤석이가 옆에 앉으며 속삭였어요. 잘한 것 같아, 여보. 여행 간 게 그런가요? 응. 애들도 생각하는 게 있나 봐. 미자 씨는 남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 번쯤은 나를 위한 선택을 해도 괜찮은 거구나.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걸 참고 희생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내가 행복해야 주변 사람들도 그 의미를 알게 되는 거구나. 오후가 되어 민수 내외가 떠날 시간이 됐습니다. 이번엔 달랐어요. 2시간 만에 가는 게 아니었죠. 4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냥 놀러요. 민수의 말에 미자 씨는 웃었어요. 알았어. 오너라. 현관에서 손을 흔들며 떠나는 아들 차를 보냈습니다. 미자 씨는 남편과 나란히 서서 말했어요. 앞으로는 좀 나아지겠죠? 그럴 거야. 둘은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거실은 깨끗했어요. 설거지도 다 끝나 있었고 쓰레기도 정리되어 있었죠. 미자 씨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안한 오후였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신문을 펼쳐 들었고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미자 씨는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일상에서 벗어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도요. 그래야 다시 돌아올 곳의 의미를 깨닫게 되니까요. 여보, 왜? 다음 생일엔 어디 갈까요? 윤석이가 신문을 내리며 웃었습니다. 그건 내 생일에 내가 정할래. 좋아요. 미자 씨도 웃었어요. 앞으로의 생일들이 기대됐습니다. 더 이상 준비하고 치우는 날이 아니라 함께 즐기는 날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미자 씨는 배웠습니다. 가족에게도 메시지가 필요하다는 걸요. 말로 하지 않으면 모른다는 걸요.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걸요. 창밖으로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미자 씨는 그 구름을 보며 생각했어요. 우리도 저렇게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변해가는 거겠죠.